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고기 한 점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능력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무 고기나 먹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특히 65살이 넘어가면 신체 대사의 효율이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줄어들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고기입니다. 고기를 먹는 방식, 종류, 조리법에 따라 우리 몸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기라도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여러 연구들과 임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정 고기들이 혈관을 막고 심장을 약하게 만들며 당뇨나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데 매우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고기 한 종류를 끊었을 뿐인데 몇 달 안에 수치가 놀랍도록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고기는 건강에 이롭고 어떤 고기는 위험한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지금 냉장고 속 고기 중 당장 버려야 할 것들과 꼭 챙겨야 할 고기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먹고 있는 가공육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공육은 고기를 소금, 설탕, 방부제, 향미료 등으로 가공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컨, 햄, 소시지 그리고 육포 같은 제품들이죠. 겉보기엔 단백질 식품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발색제나 질산염 같은 첨가물은 몸속에 들어오면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가공육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고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화기관은 이 복잡한 물질들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이 줄고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늘어나 장 건강이 망가집니다. 또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화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베이컨을 매일 아침 드시던 분이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평소엔 별 증상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고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식단을 바꾼 뒤 석 달 만에 수치가 많이 호전됐고 지금은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고기는 기름진 부위를 구워 먹는 고기입니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지방층이 많은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구워 먹는 경우가 많죠.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화학물질, 특히 이른바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 같은 성분이 생성됩니다. 기름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나 탄 부분은 우리 몸속 세포에 손상을 주고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고온 조리는 단백질 자체의 구조도 변형시켜 소화에 부담을 주고 간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화된 지방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사례를 소개드리면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기던 70대 후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고기 없이는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하루 두 끼는 반드시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체중은 느는 반면 기운은 없고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진료 후 고기 섭취를 줄이고 오리백숙, 닭 가슴살 위주의 삶은 고기로 식단을 바꾼 결과 약도 줄이고 당뇨 수치가 안정화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고기 한 점이 실제로는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먹는 고기만 잘 바꿔줘도 건강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금부터 냉장고 문을 열어 고기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세 번째 고기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양념된 고기입니다. 불고기나 양념 갈비처럼 달콤하고 짭짤하게 양념한 고기는 우리 입맛에는 아주 익숙하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양념에는 설탕과 소금, 간장, 각종 소스가 많이 들어가며 대부분은 가공된 형태로 되어 있어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식사 중에 섭취한 당이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짠 양념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양념들이 고기의 육즙과 어우러지면서 맛은 좋아지기 때문에 쉽게 과식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양의 지방, 당, 염분을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양념된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 중에는 한 번 식사할 때 한 접시가 모자라 계속해서 추가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늘고 혈압이나 당 수치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축적이 훨씬 빠르게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50대 중반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던 분이 양념된 고기를 좋아해 하루 두 끼를 그런 식으로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높아져 있었고 혈당 수치도 경계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기능 지표도 떨어져 있었고 혈관 상태도 나빠졌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후 식단에서 양념된 고기를 아예 제거하고 채소와 생고기를 활용한 찜 요리 위주로 바꾸었더니 몸무게가 줄고 수치들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림이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양념된 고기는 단순한 맛을 넘어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시더라도 양념은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천연 재료로 직접 간단히 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장 대신 된장이나 천일염을 소량 사용하는 것도 훨씬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긴 고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김류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튀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이 되고 간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튀긴 기름은 고온에서 산화되며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지방을 생성합니다. 이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공격하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름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발암물질이 점점 축적되어 몸속으로 흡수됩니다. 바삭함을 위해 튀김옷을 입힌 고기는 밀가루와 전분이 많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높이기도 하고 장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튀긴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름 때문이 아니라 튀긴 고기와 함께 먹는 밥, 소스, 음료까지 전체 식사 패턴이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튀긴 닭고기나 돈가스처럼 겉이 바삭한 고기는 섭취량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고 체내에 포화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이 모두 동시에 올라가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의 남성 한 분은 일 때문에 바빠서 주로 분식이나 튀김류를 자주 드셨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져 병원을 찾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바꾸고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삶은 채소, 고기 위주로 식단을 전환했더니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복부비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튀긴 고기를 끊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튀긴 음식은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가능한 한 기름 없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공육, 지방이 많은 고기, 양념된 고기, 그리고 튀긴 고기까지 4가지 종류의 고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기들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은 우리 몸속에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병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고기들을 줄이거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치는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몸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기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고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피할 것인가만큼이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도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약이 되는 고기, 혈관을 살리고 장수를 돕는 고기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고기는 삶은 닭 가슴살입니다. 닭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 함량이 낮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삶는 조리법을 사용하면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 아니라 면역력 유지에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하죠. 닭 가슴살은 탄력이 부족해진 몸을 지탱해주고 쉽게 피로해지는 체력도 회복시켜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단 지나치게 말린 가공 닭 가슴살보다는 직접 삶은 부드러운 형태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권해드릴 고기는 오리고기, 그 중에서도 오리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기름이 몸 안에서 산화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리는 또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몸이 쉽게 지치거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오리백숙은 아주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훈제 오리나 조미된 오리 제품은 피하고 생오리를 직접 백숙으로 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생선 대체육입니다. 사람에 따라 육류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나 꽁치, 정어리처럼 기름진 등푸른 생선은 오히려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먹기 힘든 날에는 이런 생선을 활용한 식단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생선도 기름에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더욱 좋습니다. 고기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날그날 몸 상태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이 식단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고기는 한우 사태나 우둔살 같은 저지방 부위입니다. 소고기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위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는 부위를 삶거나 국 끓이듯 조리하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철분이나 아연,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소고기는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을 자주, 천천히 씹어가며 드시는 것이 위에도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육수를 활용해 야채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이로운 고기들은 조리법과 양에만 주의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고기들이 대부분 건강에 해로운 조리법과 재료로 가공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한 첫걸음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고르고 어떻게 먹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고기 하나만 바꿔보세요. 베이컨 대신 닭 가슴살,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새 혈압 수치에서 혈당에서 체력에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어떤 고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처럼 사두었던 고기들이 건강을 갉아먹고 있진 않은지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기의 종류와 조리 방식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의 선택이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이 되고 결국 우리의 몸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 한 끼의 식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간은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은 여과 기능이 둔해지며 혈관은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극적인 고기, 기름지고 짠 고기를 반복해서 섭취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사를 하느냐가 곧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운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운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빠른 변화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먹는 음식의 방향을 바꾸면 수치는 눈에 띄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몸이 느끼기 시작하면 식사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 실제로 고기 섭취를 바꾸고 건강을 회복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만 실천하고 다시 옛날 식단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삶은 닭고기나 오리백숙 같은 음식을 한 달 이상 이어간 분들은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고 말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으며 식후 졸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피로가 줄고 잠도 깊이 들게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변화는 고기 하나에서 출발한 셈입니다. 베이컨을 안 먹고 닭고기를 삶아 먹었을 뿐인데 몸의 느낌이 바뀌고 수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건강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전에는 식사가 그냥 허기를 채우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음식 하나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여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진 않지만 꾸준히 쌓인 변화는 반드시 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잘못된 식습관이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이로운 방식으로 필요한 양만큼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삶은 고기, 담백한 고기, 신선한 고기, 조미되지 않은 고기를 선택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식단의 시작입니다. 혹시 집에 이미 사둔 가공육이나 양념된 고기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음식이 여러분의 간과 혈관, 신장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정리는 건강 정리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기름에 튀기는 습관, 센 불에 굽는 습관, 짠 양념에 재우는 습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해지면 기운이 나고 기운이 돌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흐름이 결국 건강한 삶을 만드는 큰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딱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고기라면 기름기 적고 신선한 것, 조리는 삶거나 찌거나 구운 것, 양념은 최대한 덜하고 자연의 맛을 살리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식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쯤 되면 식사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삶은 고기나 찐 고기도 조리만 잘하면 충분히 맛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먹고 나서 훨씬 편하고 개운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 음식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사실 단맛이나 짠맛,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입은 처음엔 담백한 음식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입맛은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엔 소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음식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입맛은 훈련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자주 접할수록 몸은 그 음식에 맞춰 반응하고 스스로 좋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가족 식탁에서 건강한 고기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꾼 가정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남편도 아이들도 닭 가슴살이나 오리백숙이 너무 밋밋하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꾸준히 식단을 유지한 후 가족들 모두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집중력이 높아졌고 남편은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스스로 건강한 식사를 찾기 시작했죠. 이처럼 식습관은 온 가족의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집안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건강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베이컨을 매일 아침 먹는 분이라면 일주일에 2번으로 줄여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삼겹살 대신 오리나 닭으로 한 끼 바꿔보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이 작은 시도들이 쌓여 어느 순간 식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며 건강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식사 습관 외에도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입니다. 늦은 저녁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입이 심심하다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인 고기 요리는 야식으로 즐기기 쉬운데 이는 위장뿐 아니라 혈당과 간 기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야간에는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단백 고지방 식사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고기는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 몸의 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고기를 채소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채소는 고기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장에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고기 속 지방이나 독성 물질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깻잎, 무 같은 채소는 고기와 함께 먹었을 때 소화 흡수를 돕고 속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재료입니다.
그리고 물도 함께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단백 식사를 하면 그만큼 체내 노폐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천천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건강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기를 먹을 때는 단순히 고기의 종류만이 아니라 먹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 먹은 후의 행동까지도 모두 영향을 줍니다. 식단이라는 것은 단일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한 고기를 고르고 건강한 방식으로 먹고 건강하게 소화시킨다는 이 세 단계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식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여전히 자극적인 고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은 양념된 고기를 끊고 내일은 기름기 많은 부위를 줄이는 식으로 말이죠.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시작되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한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고기 선택이 건강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또 어떤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흔한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맛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래도록 먹어온 방식이기 때문에 바꾸는 데에는 불편함이 따르고 심지어 불안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바로 지금의 건강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기를 줄이거나 종류를 바꾸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식사한 느낌이 덜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빠졌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식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다른 방법들을 함께 실천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곡물과 잡곡을 활용한 밥으로 식사의 영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백미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두부, 들기름, 버섯, 해조류 같은 식품을 곁들이면 고기 없이도 충분히 든든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식사는 단지 칼로리 섭취가 아니라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몸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처음에는 낯설어도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분명하다면 곧 익숙해지고 기분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고기 하나 바꾸는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기를 중심으로 식단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곧 자신의 몸과 삶을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고기를 줄이는 일이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과 생활을 재정비하는 깊은 의미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가 됩니다. 식탁은 언제나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 식탁에서 내가 먼저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그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이 긍정적으로 다가오면서 모두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고기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 전체에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은 몸의 회복으로 마음의 안정으로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는 아주 단순한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포장된 상태에서 오래도록 보관된 가공육은 없는지, 양념이 진하게 배어든 고기를 너무 자주 먹고 있진 않은지, 기름이 자글자글한 부위를 매주 몇 번씩 구워 먹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은 닭고기, 오리백숙, 저지방 한우 부위, 등푸른 생선 같은 건강한 고기들로 천천히 바꿔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몸이 먼저 좋아할 것입니다. 소화가 편하고 속이 개운하며 피로가 덜해지고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 생길 겁니다. 그 변화를 몸이 기억하게 되면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 건강한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 지금이라도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정리하고 싶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 결심 하나가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일상 안에서의 아주 사소한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좋은 보조제를 챙겨 먹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기초는 늘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서 고기 하나, 조리 하나, 양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떤 고기를 입에 넣었는가, 어떤 조리법을 택했는가, 그 하루하루의 식사들이 모여서 몇 년 후에 나를 만들어냅니다. 중년과 노년의 식사는 그 자체로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음식을 선택할 때는 한 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음식이 쌓이고 쌓여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어떤 고기가 위험한지, 어떤 고기가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이로운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실천의 시간입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맞는 고기, 건강을 지켜주는 고기를 알고 선택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몸의 수치를 바꾸고 장기를 회복시키며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삶은 고기, 기름을 뺀 고기, 담백하게 조리한 고기, 채소와 곁들인 고기.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런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놓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고기를 바꾼다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건강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내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와 정보를 통해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단 하나의 핵심으로 향합니다. 고기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 문장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도 좋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선택하세요. 건강한 고기, 건강한 삶.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